두 번 본 사람은 다 포함이야. 그냥 티켓이 1000만 개 팔렸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1000만 관객 영화를 딱히 많이 못 만났죠. 극장에 걸리게. 요즘에 사실 영화가 잘 안 가니까. 내가 10대 때는 그래도 한 2년에 한 번씩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치. 내 인생 제일 첫 천만 영화가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왔는데 괴물이었을 거야. 괴물이 내 초등학교 6학년 나왔거든. 배우기 언제 나왔는데? 한 2003, 4년 그때 나왔을 거야. 아마 2004년에 나왔을 것 같은데 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 본 것 같아. 그 뒤로 뭐 해운대 이런 것도 있었고. 예, 사사? 7번방에 아바타. 아 7원방의 선물도 1000만 넘었어? 7원방의 선물은 나 군대 있을 때 나와가지고 군대에서 봤어. 자 봅시다. 뭐 하는 거야? 맞아. 아니잖아요. 자 250페이지입니다. 맞아요. 우수정문 날 쓴 사람입니다. 자 이거 고양이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쌤이 이야기를 해줄 건데 자 요거 1인칭 시점이고요.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겠죠.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누구를 보냐면 그라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근데 이 그라는 사람이 처음에 기차에서 만나게 되는데 너무 옆에 가기 싫은 사람이야. 왜? 옷을 더럽게 못 입어가지고. 자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냐면요. 옷을 입고 있는 풍이 조선 옷과 일본 옷과 중국 옷을 섞어 놓은 상태로 입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렇게 입고 있냐면 이 사람이 조선에도 살았고 일본에서도 살았고 중국에서도 살았거든. 그래서 그런 문화적 양식이 이 사람한테 섞여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삶이 어땠냐면요. 그 대구 옆에 있는 어떤 외딴 동네에서 살았는데 자 동네 사람들이 전부 역돈토를 파먹고 살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몰라도 돼. 자, 이 역돈토가 뭐냐면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땅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땅인데 국가가 여기에서 농사지어 이 역돈토에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농작물들을 누구한테 주냐면 그 지역에 있는 군인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군인들 월급 주기 위해서. 그래서 관리하는 땅인데 여기가 땅이 너무 비옥한 거야.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전부 자기 집 앞에 있는 땅에다 농사 안 짓고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이 역돈토에다 땅 짓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 나눠 가져요. 그렇게 해도 좀 먹고 살만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일제가 들어오고 났더니 이 역돈토에서 나온 땅에서 나온 이 농작물들 중에 몇 퍼센트를 누가 떼가? 동양숙식주식회사에서 떼가죠. 그리고 또 중간에서 또 누가 떼가요? 마름이 떼가잖아. 마름도 떼가고 동척에서도 떼가고 남는 게 별로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동네에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다 어디로 가냐면 간도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주해서 살아요. 앞에 봐. 자 그래서요 이제 간도에 가가지고 이주해서 사는데 생각해봐봐.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농민 입장에서 새로운 데 이사 가가지고 거기에 산다고 하면은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 시대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딴 데로 가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어. 한 달만 참으면 돼. 왜? 월급 나오면 되잖아. 그냥 월급 나오는데 한 달이니까.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씨 뿌리고 나면 월급을 언제 받는데? 수확해야 받잖아. 그럼 못해도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동안 뭐 해야 돼? 남의 집 가가지고 남의 집 농사 대신해주고 이제 얼마 좀 받아오고 남의 집 가가지고 씨앗 좀 받아와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우리 집에 길러. 그럼 우리 집에서 나온 이 농작물 중에 한 몇 퍼센트 보내줘야 돼? 빌려온 집에 또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가난하게 살게 되거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에서 일하는데 일본은 내 고향이 아니다 보니까 마음에 정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조선으로 돌아와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향으로 갔는데 이 고향에 가가지고 아는 사람을 한 명 만나요. 그게 누구냐면 여기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 그의 입장에서 그냥 동네 누나 같은 사람이야. 근데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고 집안끼리도 친해서 결혼 얘기가 막 오고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가 사라졌다는 거야. 왜 사라졌냐고 봤더니 이 여자의 아버지가 술 먹고 이 여자를 돈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인신매매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여자가 이제 난데없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자 그런데 그 여자를 이 고향에서 다시 만난 거야. 사연을 들어봤더니 일본 집에 팔려가가지고 하인처럼 지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는데 이제 이 일본 집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지금 10원에 팔려왔으니까 네가 나한테 10원 갚으면 내가 다시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10원을 갚을 돈이 어디냐고. 없지.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아. 근데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는데 빚은 계속 쌓여. 왜? 그 집에서 밥도 얻어먹잖아. 그러니까 평생 나갈 수가 없는 구조지.
그러다가 이 여자가 뭘 얻게 되냐면요. 병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병을 얻게 돼가지고 그 집안에서 마치 버려지듯이 버려져요. 그래서 이 여자가 고향으로 온 거거든. 자, 그래서 지금 그 여자를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화도 나고 고국 산천이 그립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이제 구경도 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란다. 자,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단식하였어요.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뭔가요? 고향이 통 없어졌더만 마을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 10년 만에 돌아온 거거든. 마을이 완전 황폐화돼 있는 거야. 그렇겠지요. 9년 동안이면 푹 변했겠지요. 변하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만.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 얼씬을 않더만. 그러면 아주 폐동이 되었단 말씀이요. 그렇구만. 무너지다가 답만 들비하게 남아있더라.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겠는기요. 자, 암만 찾아도 못 찾겠더라. 사람 살던 동네가 그렇게 된 것을 혹 구경이나 했겠는데요.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답니다. 썩어 넘어진 석가래 뚫뚫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헤쳐 해골을 헐어 젖혀놓은 것 같더만.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요. 지금 이 그는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바로 고향이 없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일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조선 땅에 살던 사람들은 고향을 떠날 일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물론 이제 여성들은 시집하면 이제 딴 동네로 가니까 이제 뭐 고향을 떠날 일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집안에서 고향을 떠날 일은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고향이라고 하는 곳은 늘 위로와 위안을 주는 공간인데 지금 고향 어떻게 됐어? 싹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고향 터는 남아있지. 터는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 고향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뭘 얻을 수 없어? 위로와 위안을 얻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향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계속 탄식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인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100여 호 살던 동네가 10년이 못 가요. 10년이 못 돼요.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요.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준 술. 자, 이게요. 처음에 이 내가 그를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 그래서 멀리하고 싶었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된 계기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멀리하고 싶었는데 지금 술을 따라주잖아. 그럼 술을 따라주는 건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 사람에 대한 연민, 위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관심 없고 멀리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의 사연을 들었더니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리고 나는 일본에 살다가 지금 들어온 거거든. 그래서 조선의 상황이 어쩐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 자,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 이게 바로 뭐야? 당시 시대적 상황이었던 거죠. 어떤 상황인데? 수탈당하던 민족의 모습이죠. 자,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답니다.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하나 만났구만. 단지 하나. 친척 되시는 분이던가요? 아니구만. 한 이웃에 살던 사람이구만.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째 그렇게 변하노? 이게 그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완전 병들어가지고 버려졌다 그랬잖아. 모습이 어떠냐면 그 숨 많던 머리가 훌렁 다 벗겨졌더만. 나이 20대입니다. 자, 눈은 푹 들어가고 그 이들이들하던 얼굴빛도 마치 유산은 이제 기름이에요. 기름을 끼얹은 듯 하더만.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죠. 눈물도 안 나오더라.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정종만 한 10병 따려 누이고 헤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여자의 모습, 그 다음에 그의 모습이 바로 뭐야? 당시 우리 일제사회에서 우리 민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작품이고요. 요게 이제 외화와 내화로 구분되어 있는 액자식 구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들어보니까 우리 쉽게 쓰여진 시는 지난번에 했잖아. 윤동주 씨. 맞죠? 그래서 윤동주 씨는 아마 그거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몇 개 할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 그 1학년 교과서에도 윤동주 씨 있는데 그것도 안 했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몇 개 할 거라서 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좀 보도록 하고요. 일제강점기 문학은 아마 좀 다양한 종류로 많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개. 그래서 그때그때 할 때마다 쌤한테 좀 알려주세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우리 4단원 넘어갑시다. 182페이지. 자, 여러분들 제 막내가 혹시 시험 쳤나요? 아, 시험 쳤어? 오케이. 자, 그러면 제 막내가 그냥 간단하게만 좀 보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 고대 문학, 상고시대 문학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고대 문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때 이 고대 문학에 일단은 뭐 있는데 고대 가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대 가요 혹시 여러분들 그 설명 들었나? 뭐 공무도화가나 이런 거 1학년 때 했어? 그런 것들 공무도화가, 부지가, 황조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고대 가요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대 가요에서 또 조금 나오면 이제 한시 이런 것들 좀 유행했었고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한시가 고구려의 울지문덕 장군이 쓴 여수장구 중문시라고 하는 이제 요 편지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한시죠. 자, 그래서 한시가 있었고요. 이제 통일신라로 넘어오게 되면 뭐가 있었습니까? 향가가 있었다. 그쵸? 향가. 자, 그리고 향가에서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중세문학이라고 할 거야. 자, 이 중세시대의 문학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바로 뭡니까? 고려가요죠. 고려가요. 여러분들 1학년 때 고려가요 시험 못 쳤어? 서경별곡 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좀 알겠다. 그쵸? 향가에서 고려가요로 넘어갈 때 잘 보세요. 내가 뭘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향가 중에서 19채 향가 있잖아. 19채 향가 특징 두 가지 뭐였어? 뭐로 나뉜다? 무슨 구조? 뭐라고요? 442 맞아요. 442 맞는데 442도 있고 352도 있고 좀 그래요. 하여튼 532도 있고 무슨 구조인데? 이름이 뭐야 걔네? 기, 서, 결의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결사의 첫 어절 어떻습니까? 감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려가요로 넘어갈 건데 내가 무슨 얘기할 거냐면요. 19채 향가에서 기서결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연구분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연구분은요 형태로 구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서결의 구조는요 형태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향가 쓰인 거 보면 10줄 그냥 순서대로 쫙 이렇게 적혀 있어요. 띄어쓰기 없습니다. 자, 형태로 구분되는 건 언제부터가 시작입니까? 고려가요부터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분연체가 등장하기 시작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동동에다가 우리 고려가요의 특징들 한번 쭉 적어봅시다. 기억이 나나요? 일단 첫 번째 특징. 이 고려가요는 어떤 계층이 불렀습니까? 민중의 노래죠. 자, 민중은 고려시대에 글자를 쓸 줄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이 고려가요는 어떻게 전달되었어 우리에게? 구전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지난 이제 1학년 때 그래도 이 문학의 흐름을 쭉 해서 꽤 좀 딥하게 배웠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문학의 흐름 자체가 생각해보면 전해져 와야 되잖아. 근데 쓰인 게 없다고요.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데 고려가요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해당 작품은요 그 시대에 완전 메가 히트곡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구전되는 거야. 고려 역사가 몇백 년이야? 500년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고려 역사 500년을 다 거쳐서 구전된 겁니다. 그러다가 기록은 언제부터 됐어요? 예? 훈민정음 창제 이후 기록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록된 문학 중에서 일부는 뭐로도 쓰였습니까? 잘 안 들린다. 궁중가요로 쓰였죠. 그럼 물어봅시다. 서경벌곡은 궁중가요로 쓰였나요?
일단 그러려면 쓰인 흔적이 있어야 돼. 쓰인 흔적이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납니다. 왜 궁중가요를 안 썼을까요? 봐봐. 궁중가요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니까 조선시대일 거 아니야. 유교 사회잖아. 혹시 서경별국 저기 여자 주인공 혹시 내용 기억나요? 그 혹시 유교 사상을 굉장히 고분고분 잘 따를 것 같은 여자던가요?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서경별국을 읽기에는 그 화자가 어떤 것처럼 보여? 너무 날라리처럼 보여. 맞죠? 왜? 조선시대 유교 사회 안에서 여성은 항상 무슨 존재야? 수동적인 존재, 기다리는 존재인데 이놈의 여자가 기다리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자기가 울면서 쫓아가겠다잖아. 꽃이 허리 몽둥이를 그냥 꺾어버리겠다며. 맞죠? 자,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게 유교 사회랑 좀 맞지 않았겠지. 그러면 유교 사회랑 좀 맞는 느낌의 어떤 노래들은 어떻게 됐겠어? 궁중가요로 쓰였겠죠.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되는 이 동동은요, 궁중가요로 쓰인 흔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두 번째. 삼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죠. 삼음보는 어떤 음보이기도 합니까? 민요적인 음보이기도 합니다. 노래 같은 느낌이 있죠. 뭐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런 것도 다 삼음보잖아. 그렇죠? 자, 다음 세 번째 뭐가 사용됩니까? 후렴구가 사용됩니다. 후렴구의 역할 세 가지. 첫 번째, 계속 반복되니까 운율을 형성하죠. 두 번째,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 형태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자, 형태적으로 똑같은 위치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뭘 할 수 있게 됩니까? 윗 내용과 아랫 내용을 구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연의 구분하는 역할을 좀 하죠. 연의 구분. 그래서 이제 어떤 체가 사용된다? 구면체가 사용된다. 자, 고려가요의 특징. 자, 다음 동동을 보고 지금 여기에 달거리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한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월령체라고 합니다. 올해 수능 특강에도 보니까 월령체 하나 들어가 있던데, 이 월령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월이 뭡니까? 그냥 1월, 2월, 3월, 4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요 1월부터 12월까지 있어서 총 연이 12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월마다 우리나라의 세시 풍속이 있잖아. 이제 우리나라 절기 몇 개입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는데 4개? 12개? 4개? 24개죠. 우리 이제 보름단이잖아. 우리는 보름단이. 맞죠? 그래서 이제 음력 초하룻날, 음력 보름날 이렇게 얘기하잖아. 15일 단위죠. 그래서 24절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 24절기 중에서 몇몇 개의 절기가 지금 여기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자, 본문 한번 볼게요. 자, 동동은요 뭐냐면 북소리입니다. 북소리. 어디에서 나왔냐면 후렴구에 아우 동동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왔어요. 아무 뜻 없습니다. 자, 요거 1년 아닙니다. 요거 우리가 서사라고 부르는데 본격적인 내용이 안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 동동은 참고로 사랑 노래야. 사랑 노래인데 덕은 신령님께 바치고 복은 임금에게 바칩니다. 덕이며 복이며 하는 것을 바치러 오십시오. 자, 사랑 노래인데 임금 나오는 이유 뭐 때문입니까? 그렇지. 궁중가요로 사용된 흔적이죠. 자, 그리고 봐봐봐. 여기서부터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쭉 나올 건데 내용이 되게 길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이 긴 내용이 계속 똑같은 형태로 구전이 됐을까요? 아니겠지. 자, 그래서요 얘는요 1년, 2년, 3년, 4년 각 연마다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완전 그냥 180도 다릅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하나로 쭉 읽어가지고 한 사람이 얘기한다 싶으면은 그냥 한다고 치면은 마치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 사람 조울증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들어요. 혼자 님한테 버림받아서 슬프다가 갑자기 우리 님 얼마나 잘생겼는지 칭찬했다가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자, 그래서 뭔가 내용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구전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1년부터 보자면 1월입니다. 정월이에요. 정월의다. 그렇죠? 정월의 날이 물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리는 물은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물이 있고요. 정월에 내리는 물은요. 아으는 감탄사죠.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자, 여기에서 속성 1월에 내리는 물, 뭐 시냇물이겠지. 자, 시냇물은요 얼었다 녹았다 합니다. 추우면 얼고 좀 날이 따뜻해지면 녹겠지. 누리는 이제 세상이다, 그쵸? 세상의겠다, 그쵸? 세상의 가운데 태어나고는, 세상의 가운데 태어나고 누가 태어나? 내가. 몸이 홀로 여다가 무슨 말이야? 뭐 살다, 지내다, 가다, 뭐 이 말이겠다, 그쵸? 증은애를 외우고 온 여신들 있었다, 그쵸? 기억나요? 서유물고. 자, 몸이 홀로 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지금 화자 어떻게 있다? 혼자 있다는 거야, 그쵸? 쓸쓸한 외로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데? 물은 얼었다 녹았다 하고 나는 혼자 있고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야? 자, 보세요. 물은요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변화가 있어 없어? 변화 있어. 얼을 때도 있고 녹을 때도 있어. 내 마음은 난 맨날 혼자 외롭게 쓸쓸하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이 얼었다 녹았다 할 때가 있어? 아니면 맨날 얼어 있어? 맨날 얼어 있어. 그래서 뭐야? 지금 대비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 물과 몸이 서로 대비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은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님은 왜 날 안 찾아와서 내 마음 맨날 얼어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자, 고려 사회는요 불교 사회이기 때문에 2월 보름날 연등제를 합니다. 연등제. 자, 그래서 2월 보름에 아으 높이 켠 등불 가구라는요 뭐뭐 같구나 이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제 2학년 되면 옆에 그 우리 현대어로 풀이낸 게 아예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시험에 나왔어? 현대어 풀이? 안 나왔어? 그냥 원문 그대로 나왔지. 소경 걸고 맞죠? 그래서 고려가요부터 원문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2월 보름에 높이 켠 등불 같구나인데 뭐가 등불 같을까요? 님입니다. 님. 정확하게 말하면 님의 성품이야. 님의 성품이 높이 켠 등불 같답니다. 만인은 온 세상 사람들이겠다, 그렇죠? 온 세상 사람들 비치실 즈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즈 이러면 얘는 우리 지금 현대국어로 하면 짓이야, 짓. 그러니까 좀 순화하면 모습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2월 보름에 높이 켠 등불 같답니다. 니네 성품이. 왜? 만인을 빛을 밝게 비춰줄 정도의 모습이라는 거야. 성품이. 그래서 이제 높이 켠 등불 같다 라고 지금 님 뭐 하고 있어?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찬하고 있죠. 자, 다음 3월 봅시다. 3월 나면서 개한. 개했다라고 하는 거 열렸다. 핀 이 말입니다. 피었다. 자, 3월 나면서 핀 만춘이라고 하면은 봄산 가득. 가득 찰 만자야. 봄춘자에. 봄산 가득. 달вет 고지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진달래꽃. 자, 그래서 이 진달래꽃이 바로 뭔데? 님입니다. 님. 님은요 3월 나면서 핀 봄산 가득 있는 진달래꽃 같다는 거야. 왜? 남이 부러워할 지슬이니까 모습이겠다, 그쵸? 모습을 지니고 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님이 마치 뭐같이 생겼다? 이 진달래꽃처럼 아름답게 생겼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무엇을 예찬하는 거냐면 님의 모습, 그러니까 님의 외양을 칭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는 뭐야? 지금 이 님의 내면이야. 밑에는 뭐야? 님의 외양입니다. 을 뭐 하고 있어? 예찬하고 있는 거죠. 2월은 님의 내면을 예찬, 3월은 님의 외양을 예찬. 자, 다음 4월. 4월 안이 잊지 않고 오시는구나. 꾀꼬리입니다. 자, 이 꾀꼬리가요, 봄 철새입니다. 그러니까 4월 되면 잊지 않고 찾아온다는 거지. 이 얘기 왜 할까요? 님은 4월이 됐는데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거야. 자, 무슨다? 어째서? 녹사님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녹사라고 하는 게 당시에 고려의 벼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또 추측해 볼 수 있냐면 화자는 여성이고 지금 님은 남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째서 나의 님은, 녹사님 님이죠, 님. 나의 님은 옛 나를 잊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꾀꼬리랑 녹사님이 서로 어때? 대비됩니다. 꾀꼬리는 찾아오는데 녹사님은 찾아오지 않아. 아까 나랑 대비되는 대상은 뭐였어요? 1월 정월에 내리는 물이었죠. 물이 나랑 대비되고요. 그 다음에 4월에서 꾀꼬리랑 님이 대비됩니다. 이거 계속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야 돼요. 자, 다음 5월입니다. 음력 5월 5일이 무슨 날이야? 단오날. 보고이겠지? 아니야? 자, 음력 5월 5일에는요 수린날이라고 되는데 이 수린날이 단오날입니다. 아침에 익모초 즙으로 먹는 약을 먹는답니다. 나 처음 들었는데. 자, 단오날 아침에 먹는 요 익모초로 달인 약은요, 즘은 천이다, 그쵸? 즘은 해를 장존, 무슨 말이야? 길게, 존은 존재하다, 길게 살아가실 약이라서 바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000년을 실제로 살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약을 바치면서 뭐 하는 거야? 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바쳐드리면서 이제 님에게 오래오래 사십시오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약은 1000년을 사실 약이니까 제가 바쳐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리고 이 약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님에 대한 정성 그리고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6월. 그러면 지금 다 적혀있네. 6월 15일은 음력 6월 15일은 유둔날입니다. 유두일. 유두일날 뭐 할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있다니까. 우리나라 세시풍속. 자, 유두일날 뭐 하냐? 유두일날은요, 그 주로 목욕하고요. 그 다음에 호두 부럼 깝니다. 호두 부럼 까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이 피부병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내과에 가가지고 이제 목욕을 해요. 이게 목욕을 하면 여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목욕 다 하고 나면 머리를 어떻게 해야 돼? 빗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필요해요? 빗이 필요하겠지. 자, 그래서 6월 보름에 별해, 별해는요 벼랑해 이 말입니다. 벼랑해. 어떻게 벼랑해가 된 거야? 안 적어도 돼요 이거. 별하고 이거 종성천하고 이렇게 돼서 별해가 됐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벼랑해, 버린 빛 같구나 이 말이야. 자, 이거는 지금 뭐야? 화자의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제 냇물에서 목욕하고 나서 머리 빗고 나서 벼랑에다가 빛 확 버려버렸는데 그 버려진 빛이 뭐야? 나라는 거야. 내가 님한테 버려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돌아보실 님을, 그 빛을 돌아보실 님을 잠깐 쫓아가겠습니다. 님에 대한 사랑이죠. 지금 버림받은 화자가 지금 이 님에게 이제 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잠깐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서경별곡에서 얘기했던 질삼배 다 버리고 울면서 쫓아가는 거랑 느낌 다릅니다. 알겠죠? 자, 다음
7월 보름은요, 이 백중날인데, 이거는 이제 저기 불교 행사예요. 이 백중날 뭐 하냐면, 요때가 저기 나물이랑 과일이 좀 많이 수확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크게 이제 쫙 나물이랑 이제 차려놓고 제를 올립니다. 이제 그런 날이니까 뭐가 있겠어? 이게 쫙 제사상 비슷하게 엄청 크게 있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백중날 제를 지낼 수 있게 이제 상을 차려놓고 제물 차려놓고 님과 한대는 함께 여가져 살고자. 원은 소원이겠죠. 백중날 쫙 차려두고 님을 함께 살고자. 그러니까 님과 함께 살고자겠지. 님과 함께 살고자 소원을 빕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8월입니다. 음력 8월 15일이 뭐 하는 날이야? 한국제. 예? 음력이요. 아. 음력 8월 15일이 무슨 날이야? 이거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뭐야, 한가위가 무슨 날인데? 취소. 추석이에요. 음력 8월 15일 추석이죠. 자,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뭐한 날이야? 풍족한 날입니다. 풍족한 날. 뭐 큰 날도 같이 한가위 자체가 이제 큰 가위라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음력 8월 15일은 가배는 가위라는 말이거든. 우리 지금으로 하면 한가위잖아. 큰 가위. 가윈 날이지만 이 말이야. 8월 보름은 가윈 날이지만 님을 모시고 살아야만 오늘 날이 가베이셨다. 오늘 날이 한가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자, 화자에게 있어서 님이 없어서 뭐가 아니다? 한가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화자에게 있어서 한가위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님이 있어야지만 나는 진정한 한가위라는 거야. 사실 이 가빈날은요, 따지고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풍족하고 행복한 날이란 말이야. 1년 중에 수확이 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풍족한 날에도 나는 님이 없으니까 한가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9월. 음력 9월 9일은 중량절입니다. 중량절. 자, 그래서 황화는요, 국화꽃이에요. 이 중량절에 국화꽃을 약처럼 먹나 봐요. 자, 요거는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제 약이라고 먹는 황화꽃이 안에 드니, 그러니까 이제 피어난다 이 말이야. 국화는 원래 가을에 개화하거든요. 그래서 국화꽃이 피어나니 새서 감아나여라는 갈수록 아득하구나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초가집이 조용하구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아득하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님에 대한 생각이 갈수록 아득하다는 건데, 내가 잊어진다는 게 아니고 뭐냐면 님이 하도 안 오니까, 너무 못 만나니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님이 갈수록 님이 아득하다고요. 만약에 초가집이 조용하구나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국화꽃이 집 안에 이렇게 피어나니 다려야 되는데 집이 아무도 없어서 조용한 거야. 그렇죠? 결국은 뭐야? 지금 화자가 쓸쓸한 상황에 놓여있다. 혼자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10월에 저미연은 이제 저며놓은, 썰어놓은 뭐 이런 거겠죠. 자, 바락이라고 해서 얘를 보리수나무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로쇠나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로쇠나무 물 이래가지고 막 본 적 없어요? 보통 좀 이제 좀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라든지 할아버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고로쇠 물 많이 들고 다니는데, 막 2리터짜리 페트병에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야, 이거 고로쇠 물이다, 몸에 좋은 거다, 막 마시고. 약간 그 고로쇠 물이라고 하면, 이 고로쇠는요, 물을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 고로쇠에다가 관을 이렇게 탁 꽂아요. 그래가지고 딱 냅두고 가만히 있으면 한 방울씩 톡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모아놓은 게 고로쇠 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막 그거 몸에 좋다면서 먹고 그러는데, 이 고로쇠 나무를요 이제 베어가지고 저며서 얘를 말리고 뭐 갈고 빻아서 이렇게
설탕 같은 걸로도 좀 쓸 수 있습니다. 맛이 좀 달달하거든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보리수 나무든 고로쇠 나무든 이렇게 베어놨거나 또는 점여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나무가 원래 클 거 아니야. 그러면 점여놨다는 거는 한 손에 들어갈 만큼 이제 뭐 부서져 있다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셨다. 이 한 분이 그러면 누군데? 님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리수 나무가 점여져 있어. 필요하면 누군가가 지니고 가져가면 되잖아. 근데 내 신세가 어떠하다고? 꺾어버린 후에 아무도 지니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점여놓은 바랏, 그러니까 고로쇠 나무가 바로 뭔데? 아이씨, 화자에 처집니다. 자, 다시 점여놓은 고로쇠 나무 같구나. 얘 점여놨으니까 지니기 너무 좋아. 한 손에 들어올 텐데 꺾어버린 후에 아무도 지니지 않고 지니실 한 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나를 지니고 가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무슨 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님에게 버림받은 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11월입니다. 춥겠다, 그쵸? 자, 11월 동당자리에 한삼 덮어 누워. 한삼은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내복 같은 겁니다. 근데 생각해봐봐. 내복이 겨울에 우리가 입기는 하지만 얘를 이불처럼 덮고 잘 수는 있어. 그러기엔 좀 얇죠. 맞죠? 자, 그래서 한삼 덮어 누워 있는 건 지금 별로 두껍지 않은 이불을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위가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 느껴지겠지. 자, 이 추위로부터 이 화자가 뭘 느끼냐면요. 슬픔이 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시 노래 전체에서요. 특정한 감정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뭐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서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 좀 돌려서 얘기하고 있죠. 내 신세가 보리수나무 같다. 또는 내 신세가 벼랑에 버린 빛 같다. 또는 내 마음이랑 내 마음 상태랑 저 물이랑 서로 반대돼. 내 님은 꾀꼬리랑 반대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고운님과 스시옴 떨어져서 열적 살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안 온 지 벌써 1년 다 돼가.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고운님과 떨어져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뭐가 되어 있어? 단절되어 있어. 그래서 나는 나대로 님은 님대로 서로 따로 살고 있는 거야. 따로 지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별에 있는 상태에서. 근데 지금 날씨는 어떤 상태? 굉장히 추운 상태. 덮고 있는 건 한산밖에 없어. 지금 이 추위와 함께 뭐가 살아올라와? 지금 슬픔이 살아올라옵니다. 그렇죠? 자, 다음 12월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되는데? 분디 남기역이라고 되어 있네. 이거 뭔데요? 분디 나무. 맞죠? 자, 분디 나무로 깎은 자, 아으날 반은요 소반입니다. 밥상. 저는요 젓가락입니다. 다음 이 젓가락 역시 화자의 처지입니다. 그 버림받은 처지예요? 아니요, 여기 버림받은 처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까지는 다 버림받은 처지고요. 요거는 버림받은 처지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님이 날 버린 건 아니야.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 소반 위에 젓가락 같답니다. 내 신세가 님의 앞에 들어서 어리오니 가지런히 놓으니. 손님이 가져다 무르옵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신세가 소반 위에 가지런히 놓인 젓가락 같다고. 그럼 이 젓가락은 누구 방향으로 나 있어?
님에게 나 있겠지. 왜? 가지런히해서 님의 앞에 어린오리라고 돼 있으니까 님의 앞에 갖다 놨어. 근데 그 젓가락 누가 갖다 먹어? 엄한 놈이 갖다 먹는다고. 자, 그럼 이 젓가락이라고 하는 게 화자의 처지임과 동시에 화자의 뭐라고도 볼 수 있냐면요, 화자의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화자의 마음을 누가 가져갔다? 엄한 놈이 가져갔다. 원하는 사람이랑 사랑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위에서 계속 1년 내내 얘기했던 이 님과 이어졌다 안 이어졌다? 안 이어졌다. 나는 님의 앞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젓가락을 놓았는데 손님이 가져가 먹는 것처럼 나의 사랑이 그 사람과 이루어지지 않고 딴 사람과 이루어졌다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과 연을 맺게 된 운명을 지금 뭐하고 있어? 한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놈 만나가지고 같은 느낌이겠지. 그렇죠? 이거는 왜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씩 쓴 걸까요? 아니면 한 번에 한 명이 쭉 썼을까요? 일단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게 한 명이 쓰지 않았겠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내용이 좀 긴 구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글을 한 명이 썼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부터 생각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트로이 전쟁이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그거 다 구전돼서 내려오다가 나중에 쓴 거거든. 그렇죠? 그럼 이거 과연 한 명이 썼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 트로이 전쟁 이야기는 호메로스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소설가가 썼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혼자 쓴 건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옆에 정리되어 있는 건 싹 보면은 크게 이해 안 될 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작년에 좀 그래도 고전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막 엄청 짜잘짜잘하게 설명할 게 많이 없네요. 이랑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 그렇죠? 아니야? 자, 다음 이거 봅시다. 한시입니다. 고려시대 한시예요. 자, 지금 하나, 둘, 셋, 네 줄이니까 몇 구? 4구.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글자네. 몇 원? 7원 4구 또는 7원 절구라고 합니다. 자, 7원 4구 또는 7원 절구의 한시고요. 여러분들, 그 서경별곡에 보면 내가 님이 대동강 넘어서 떠나가는데 왜 엄한 뱃사공 잡고 그 쌍욕을 하고 있는데 왜 대동강 건너면 꽃을 꺾어버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자, 대동강을 건넌다는 것 자체가 되게 상징적인 일입니다. 왜냐면 대동강은요 우리 서울의 한강만큼 엄청 넓은 강이거든요. 건너면 금방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요 이 대동강은요 그냥 그쪽 지역에 이별의 명소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 되냐면 대동강 남쪽 포구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대동강에서는 왜? 경성 쪽으로 갈 테니까, 서울 쪽으로 갈 테니까, 개경 쪽으로 갈 테니까. 그럼 대동강을 건너서 넘어갈 텐데 이 대동강 남쪽 포구에는 전부 뭐 하고 있어? 여인들이 치마폭에 전부 눈물 훔치고 있는 거야. 잘 갔다 오라고. 그런 이미지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송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낼 송자거든. 사람을 보내는 건데 어디로 보내는 거야? 대동강 너머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님과 이별하는 화자의 어떤 감정이 좀 드러나 있어요. 볼게요. 비긴 긴 뚝에 풀빛이 더 파란데. 근데 잠깐만, 송인 여러분들 1학년 때 했어요? 안 했죠. 자, 풀빛이 더 파란데. 남포는 이제 요 대동강 남쪽 포구를 말합니다. 남포에서 님을 보내니 슬픈 노래 울린답니다. 자, 요걸 보고요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정서대비라고 할 거야. 자, 불빛이 더 파랗게 올라오는 건 얘는 지금 삶에 대한 의욕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불빛은 아주 건강하게 피어오르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님 보내고 전부 눈물 훔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파란 건 시각적 이미지, 노래 들리는 건 청각적 이미지.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선지에 자연물과 인간의 정서를 대비하여 이별의 슬픔을 심화하고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대비하여
화자의 슬픈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지금 둘은 서로 대비되고 있는 거야. 풀빛은 아주 파랗게 자라고 있는데 사람들은 슬퍼서 울고 있는 거야. 자, 대동강 저 물은 언제 다 할 것인고? 해마다 흘린 눈물, 이 흘린 눈물은 이별 때문에 흘린 눈물이겠다. 그쵸? 푸른 물결 더 보태네. 자, 과장법. 남포에 사람들이 쭉 줄져가지고 전부 잘 갔다 오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동강 물이 왜 안 마르냐? 언제 마르냐? 사람인들이 해마다 눈물을 흘려가지고 대동강 물에 보태니까 대동강 물이 마를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극대화? 슬픔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눈물을 나중에 이제 뭘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야? 강물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물이, 여기서 이별한 사람들의 눈물이 대동강 강물을 이루었다. 이런 표현들이 고전에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대동강이 이제 정말 그 이별하면 딱 떠오르는 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송인까지 하고 마무리를 좀 하고요. 그 오늘 진도 나갔던 부분 여러분들 저기 구보씨랑 동동이랑 그 다음에 이거 나왔다 그쵸? 수다운 문제들 한번 싹 한번 풀어보세요. 그쵸? 마치도록 합시다. 자, 잠깐만 잠시야.